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부학장을 맡고 있는 폴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성적 하위 1% 학생에서 미국 스탠퍼드의 부학장이 됐다. 네. 이게 뭐 성적 하위 1%라고 이게 뭐, 하더라도 이게 7살 때인지 뭐 초등학교 예, 1학년 잠깐인지 때인지 뭐 이게 제가 이 초, 중, 고 때 계속 하위 1%를 유지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요? 그럴 리가 없네. 근데 그 하위 1%가 뭐 알고 보니 뭐 고등학교 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데고 막 이런데 아니, 보고 뭐 절대 특목 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좀 근처도 못 가봤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60명이었거든요. 저는 그 한 반에 그쵸, 그쵸. 60명인데 한 명이 조퇴를 했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아파서 이제 또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제가 58등을 했어요. 한마디로 뭐 거의 꼴찌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적표에 늘 양가밖에 없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스탠퍼드 대학교의 부학장이 됐다. 이건 사실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좀 희망이 되나요? 이렇게? 예? 아니요. 희망. 이건 희망이라보다 그러니까- 의구심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우리가 희망을 갖지. 그렇구나. 이거는 좀 의구심이에요. 의혹. 네, 예,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게 진짜로 검증을 해봐야겠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네, 파야겠다. 네, 진짜. 예.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솔직하게. 네, 네. 그 당시 학교에서는 그 반에선 특히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 교탁이 딱 있으면 그 쫙 제일 뒤, 교탁에서 정 가운데 제일 뒤에 앉는 그 학생.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너무 못했고 또 하기도 싫었고 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이러니까 그냥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가지고 혼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질문 많은 그런 아이 있잖아요. 이 뭐 테레비가 어떻게 작동할까? 한번 뜯어봐야지. 막 이렇게 뜯어보고 뭐 카메라가 이게 어떻게 찍히는 걸까? 그럼 다 뜯어보고 또 이렇게 뭐 백과사전 보다가 뭐 엑스레이라는 게 있네.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아, 엑스레이는 고압의 전류가 필요하구나. 고압의 전류를 진공 상태의 어떤 그 관에다가 나왔어. 보이면 엑스레이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거 나왔어. 제가 들어가지고. 조셉, 학교 시험만 꼴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봐. 이게 그게 아니네요. 아, 근데 학교는 너무 싫었어요. 그 공부하는 그 근데 이 정도의 관심도면은 수학이나 예를 들면 과학에 관련된 과목들은 좀 제가 만드는 거는 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발명품 상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상을 많이 그런 거는 그런 있지만 것만 받았어요. 학업 네. 성적은 진짜 안 뭐 좋았어요. 영어, 수학, 뭐 국어 뭐 이런 건 전혀 이제 성적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뭐 혼나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몇 학년인지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별로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뭐 그냥 뭐 공부를 하든 말든 뭐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집에서 나가야 돼.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럼 저 고등학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나가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었어요.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나가서 뭔가 이렇게 자립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아버님께서 그건 안 되고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라. 네네. 그다음에 뭐 어딜 가든 뭐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저희 삼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은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책이 이렇게 전집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형이 바로 밑에서 그 책을 받아서 이제 보시고 그럼 저까지 왔을 때는 이제 책이 막 뜯어져 있고 앞이 없고 뭐 뒤가 없고 막 그랬어요. 책들이. 그래서 앞이 없는 책을 이렇게 보면 이 스토리는 앞이 이렇게 시작했을 거야. 뭐 뒤가 없는 책은 보면 뒤는 이렇게 끝났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의력 교육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 이 아버님의 무관심이 천재다 천재. 제 부모님의 무관심이 저를 창의력으로 키우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미국에 그러다가 왜 갑자기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에 미국 방송이 좀 나오고 그랬어요. AFK 뭐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좀 다른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뭔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낌이 난 그냥 미국만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 왠지 모를.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맥도날드에서 뭐 햄버거를 주문을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혹시 뭐 미국 가서 뭐 주문해 보시고 그러셨나요? 뭐 그런 적은 있죠. 뭐 전혀 문제 없이 뭐
문제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문제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저희쪽에서는 없는. 이제 기백으로 밀어붙이죠. 아, 아, 익스큐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영어. 그렇군요. 네, 그럼 막 기백으로 그냥. 디스원. 아, 플리즈. 많이 시키셨네. 네, 아, 플리즈. 저는 밀크쉐이크 플리즈. 와,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딱 가서 콤보 원. 끝. 콤보 원. 콤보 원. 그 콤보 당시에 원을 20살에? 그렇죠. 네. 예, 콤보 원 하면 그냥 바로 콤보 원을 받고 해서 야, 영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늘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빨리 단시간에 친구를 빨리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기숙사 그 정문에다가 프리 비어 하고 방 번호를 딱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 방문이 그냥 계속 노크를 하면서 맥주가 공짜니까. 맥주 공짜인데 누구냐? 아시아에서 온 쿨 가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걔 진짜 쿨하다. 막 소문이 난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친구를 막 단시간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네. 비상하다. 이게 하시네요. 참 비상하지 않아요? 네, 프리비어. 아니 내가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 친구 뭘까? 누구지? 무슨 이유로 맥주를 공짜로 준다는 걸까? 궁금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친구를 금방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들어보고 싶었던 게 음악 수업이에요. 뭐 음악은 영어 못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해서 그걸 이제 들어야지 하고 딱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이 뭐 베토벤 모차르트를 듣고 에세이를 5장을 써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첫 장에다 이렇게 뭐 This music is good 뭐 이렇게 뭐 제 이름 폴킴 딱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이 이게 뭐야?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너 무슨 말을 할 줄 아냐? 그래서 좀 한국말을 할 줄 안다. 그럼 너 이거 영어로 쓰지 말고 에세이 한국말로 써볼래? 그래가지고 제가 썼어요. 아주 정성 들여서 뭐 음악 뭐 그 경비병의 말굽 소리 같은 뭐 이래서 갈대밭을 지나면서 뭐 그랬을 때 그 뭐 서스펜스가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또 그 서사시를 제가 썼죠. 한국말로.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거 사전 갖고 오라고 가져와서 한 단어 한 단어 설명을 하라. 그랬고 네 그래갖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교수님도 그 대단하시다. 교수님이 대단하시네 또. 다 이렇게 들으시더니 교수님이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야. 이 수업은 음악 수업이고 너의 음악 감수성을 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너는 A 플러스를 받아야 돼. A 플러스 딱 써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감동을 받았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이런 분들이 결국 내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거든요. 그런 분이 진정한 코치지. 진짜 그렇죠. 코치. 코치. 왜냐면 네. 이거 뭐야 에세이 5장인데 디스 뮤직 이즈 굿? 야 너는 그냥 F. 끝이야. 넌 탈락이야 F. 예, 예. 제라. 있으면 이렇게 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제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그 A 플러스를 받아서 너무 자신감이 이제 넘친 거죠. 아니 왜냐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가 양만 나를 양가. 나를 언어라는 장벽으로 가두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저는 양가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A 플러스 학생이 이제 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그 이 A 플러스를 받은 이후에 네네. 뭐 나의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있었죠. 아, 나 계속 받고 싶다. 그래서 혹시 그 수학 수업은 어떨까? 수학은 뭐 영어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숫자로 하는 거니까. 푸는 거니까. 그 수학을 시험을 이제 봤는데 제가 또 거기서 A를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수업만 계속 들었어요 처음에. 아니 근데 나는 저 부학장님, 나 좀 굉장히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A 플러스 A를 받는데 네,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몰랐다. 예. 왜 이유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없었구나. 이유가 없었던 네. 거고 이 공부를 해갖고 뭘 할 나에게 수 있지?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얘기. 동기부여가 안 된 거고 초중고에서 좀 이렇게 코칭을 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칭. 예.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시는 코칭이 뭡니까? 그러니까 티칭과 코칭의 차이점. 어. 네, 티칭이 아니라 이거 뭐 코칭이다. 또 뭐 여러 가지가 뭐 그렇죠. 나옵니다. 네, 네, 뭐 네, 네. 우리 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네, 볼게요. 티칭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치는 거. 거고 암기를 하고 이게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근데 사실 금방 까먹거든요. 근데 코칭은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렇죠. 잘 못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끌어내는 거죠, 잠재력을. 그게 코칭이. 그게 코칭인데 그런 분들이 좀 계셨었더라면 제가 더 이렇게 그렇죠. 뭔가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지금 잘하고 계세요. 부학장님이 뭐 아무나 됩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학장님이. 스탠퍼드 대학교 부학장이시니까 네네.
주변에서도 이제 그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든가 그런 질문도 많이 그렇죠. 우리 아이 뭐 스탠퍼드를 보내려면 그러니까.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 이러면 지금부터 참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뭐 왜냐하면 스탠퍼드 제가 그 뭐 추천서도 써주기도 하고 학생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입학 심사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 성적은 다 똑같아요. 아이들 그 성적이 다 똑같아요. 잘하는 분들이 또 지원을 그냥 하니까. 뭐 GPA 다 거의 만점이고 모든 게 거의 다 만점인. 그러면 뭘 보고 이 선발을 해야 뽑느냐? 이제 그 거기에 또 이제 비밀이 있죠. 비밀이. 자, 오, 야. 60초 후에 야. 자, 그 뭐 비밀 있어요? 뭐 있어요? 공개가 됩니다. 뭐 있어요? 네네네. 자, 스탠퍼드 현직 네. 부학장님이 얘기하시는 자, 그 비밀. 이제 에세이를 쓰거든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고 글을 내는데 거기에 보면 스펙이 있는데 이게 중문안방 스펙인 거죠. 이게 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뭔가의 결정점으로 가는 그런 연결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스펙을 그냥 뭐 쌓기 위한 스펙. 그냥 이것도 그렇죠. 했고 저것도 뭐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네. 한 거는 많은데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지, 뭘 준비를 했던 거지를 모르는 상황이 이게 보이면 그 학생은 조금 이제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봉사만 했다, 뭐 여기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를 왜 하려고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유별난 아이들이 많아요. 이미 뭐 자기의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개발도상국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벌써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거를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어떤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좀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들어보시면은 그거는 뭐 극소수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0.0001%의 아이가 아닐까. 근데 제 자리에 있으면 전 세계에서 그런 아이들이 연락이 와요. 전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아이들. 네, 그리고 또 리더십 그 잠재력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연락이 그러니까 이제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저는 평소에 아이들로부터 리더십이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으며 네, 뭐 반장을 했으면 평소에도 어떤 일에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선생님이 청소를 우리 집 앞 청소부터 시작하여 누가 읽어볼래 하면 제가 항상 손을 들고 먼저 책을 읽었습니다. 네네네네. 교수님이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교육 못 받는 아이들을 또 돕고 계신다고 해요. 네네네. 제가 그 멕시코에 그 집을 지어주러 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여기 없다. 여기 뭐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학교를 못 가다니요. 그래서 모바일 에듀케이션, 그 당시가 2005년이거든요. 그때 아직 그 아이폰이 안 나왔었던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인데 마침 또 한국의 어떤 회사가 그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QR 코드 찍으면 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회사가 망한 회사가 있어요. 그 기계들이 남는데 이거 뭐 할 게 있느냐? 저를 달라. 그래서 그 기계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프로그래밍을 다시 했죠. 그래서 그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고 사전을 넣고 또 음악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넣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줬죠. 그러면서 내가 멀리서 들은 바에 의하면 너희들이 상당히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내가 들었다. 이 기기들이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외계인이 두고 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를 막 돌로 이렇게 깨서 막 뜯어보고 또 막 이렇게 바닥에 긁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멈추게 하지 않았죠. 그냥 가만히. 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여기 야야야야야. 야 그거 얼마인지 알아 그거? 보통 이게 가만히. 이제 네. 이게 이제 티칭이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가르쳐. 야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여자 아이가 그 버튼이 있잖아요. 그 전원 버튼을 실수로 이제 눌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면이 나오고 뭐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거기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다 그 여자애한테 가서 야 너 뭐 했어? 뭐 했는데 그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설명을 해준 거야. 야, 여기 대고 이걸 이렇게 누르고 3초 있어봐. 그럼 이게 켜져.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동시에 그걸 다 킨 거예요. 그럼 서로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저한테 이걸 갖고 오더니 그 아이가 먼저 이걸 키려면 이걸 누르고 3초를 있고 그다음에 음악을 들으려면 일로 가야 되고 뭐 사전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와 바로 이거다. 티칭이 아니다. 이거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저는 그냥 단지 그 환경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파악하고 학습하게 하는 거죠. 가르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은 수동적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외계인 학습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그 모바일 러닝의 이제 시초가 되는. 교육을 위해서 네네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20시간 갈리는 거리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의 그 교육이란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왜 그 질문을 했니? 왜 거기에 관심을 가졌니? 뭐 이런 관심인 거죠. 뭐 업앤다운 게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업앤다운이란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고 뭐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간다 이렇게 핑퐁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호 씨의 분량이 늘어나면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재석 씨 팬들의 그 행복도가 낮아진다. 네. 그냥 예를 들자면 예. 유재석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예. 반갑지는 않겠죠. 네, 그렇다면 유재석 씨의 그 팬들의 행복도가 낮아지면 대한민국 소주 판매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아서 예를 들자면 뭐 그런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뭐가 또 뭐 낮아질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막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래서 다시 이게 한번 빨리 돼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한번 그러면 해볼게요. 좀 조세호 재밌게. 씨의 분량이 늘어나면 네네네. 유재석 씨 팬들의 행복이 낮아지고. 그러면 소주의 판매가 올라가고. 그러면 맥주 뭐가 판매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맥주 판매가 줄어들고. 좀 다른 분야로. 다른 분야로. 네. 다른 분야에서 술만 계속 하지 말고. 소주 판매량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건강 지수가 떨어진다. 건강 지수가 떨어지면 병원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빨리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내가 기다리는 사람. 환자가.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지금 병원 환자가 많아졌어요. 늘어나니까 뭔가 줄어들어요. 그럼 내려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내려가는 거? 네네네. 빨리 다른 분야로. 행복이 내려가죠. 행복이. 아까 행복 좀 아까 나왔으니까 근데 다른 분야로. 부학장님도 짜증 네. 좀 나시는데. 아니. 아니 지금 보니까 아니. 그리고 막 뭐 빨리 안 한다고 막 빨리 아니 이거 말한 거랑 다르잖아요. 아니, 일부러 이렇게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안 기다려요? 기다림도 참을성도 있어야 되죠. 참으셔야 되고. 또 하나 또 다른 게임은 네네네. 한번 줘보세요. 다시 줘보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을 것 내놔봐요. 같아요. 빨리 2%만 내놔봐요. 만들면 그래서 되죠. 2%. 관련성이 없는 단어를 제가 드려볼게요. 네네네. 완전 주세요. 관련성이 없는 부학장님 뭐 단어. 주세요. 자신 있으세요? 있어요. 2% 만들면 누가 먼저 하나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요? 그걸로 오케이. 2% 만들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가 없다면 뭐 아니면 좋아요, 뭐 좋아요. 한다면으로 네, 해보세요. 누가 빨리 하는지 좋아요, 제가 좋아요. 볼게요. 네. 이제 두 개 단어 드릴게요. 네. 돼지고기 피아노. 돼지고기 피아노. 두 개 단어를 빨리 연결해서 돼지가 피아노를 친다면 예를 들면 돼지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하려면 오케이. 돼지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하려면 이제 정확히 무엇이 게임을 필요할까? 이해했다.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자란 돼지고기의 맛은 와우. 오, 상당히 혁신적인데요. 그죠? 그럼 마케팅 되겠는데요? 오케이 되게요. 실리콘밸리 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죠. 피아노 건반으로 돼지고기를 다진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황당한 질문에서 혁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재밌네 이 게임.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뭔지 자꾸 알겠어요, 생각을. 부학장님. 이러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또 참 뭐 많은 걸 또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꼴찌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꼴찌하게. 좋은 거, 잘하는 거, 즐길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최고가 된다.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만의 특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아주 유니크한 그런 특기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찾을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